여러분, 우리가 매우 장을 보는 그 평범한 슈퍼마켓 있잖아요. 그 진열대 뒤에 아주 놀라운 군사기술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정말 무심코 집어드는 음식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전쟁터에서 그 필요성 때문에 탄생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여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삭바삭한 치즈 과자, 치토스고요. 다른 하나는 간편하고 신선한 봉지 샐러드.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까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죠? 네, 정답은 바로 전쟁터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즐겨 먹는 이 간식과 간편식이 사실은 군인들을 위해 개발된 기술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군은 배로 행군한다. 이 유명한 격언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결국 군대의 전투력은 병사들이 얼마나 잘 먹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군대는 식품과학에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를 넘어서서요. 병사들의 생존과 사기, 그리고 전쟁의 승패와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죠. 자, 그럼 현대 군대를 먹이는 일이 왜 그렇게 까다로운 걸까요? 군용 식량이라는 건요. 아주 구체적이고 혹독한 기준들을 통과해야만 하거든요. 과연 어떤 것들일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유통기한은 엄청나게 길어야 하고 상하면 절대 안 되겠죠. 또 병사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니까 가벼워야 하고요. 영양가도 높아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머나먼 타지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그런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식을 개발하는 것. 이야, 이게 바로 군식품 과학자들이 마주한 거대한 도전이었던 거죠. 자, 이제 그 첫 번째 사례를 만나보시죠. 우리의 여정은 슈퍼마켓의 가장 평범해 보이는 코너, 바로 신선한 채소 코너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베트남 전쟁. 미군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덥고 습한 그곳의 날씨에 어떻게 하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전장의 병사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할 수 있을까? 이건 그냥 식단 문제가 아니었어요. 병사들의 건강과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과제였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1950년대에 해군이 특수 비닐봉지로 실험하는 작은 시도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다 60년대에는 육군 병참부대가 가전제품 회사로 유명한 월풀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가스 치환 포장, MAP라고 불리는 혁신적인 기술이 탄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포장지 안에 공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산소는 줄이고 이산화탄소는 늘려서 채소가 숨쉬는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추는 원리죠. 바로 이 기술 덕분에 양상추를 무려 몇 주 동안이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 군사 기술은요, 민간 시장으로 넘어와서 어마어마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 8억 5,500만 달러. 이게 바로 세계적인 과일 회사 치키타가 프레시 익스프레스라는 포장 샐러드 회사를 인수한 금액이에요. 놀랍게도 이 프레시 익스프레스는 군이 개발한 가스 치환 포장 기술을 기반으로 세워진 회사였죠. 전장의 기술이 우리 식탁을 바꾸고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번엔 채소 코너에서 과자 코너로 한번 가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과자죠. 바로 치토스. 이 치토스의 탄생 배경에도 아주 놀라운 군사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1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미 육군은 크래프트사에 어마어마한 양의 치즈를 주문했죠. 그런데 2차 대전이 되니까 무겁고 부피가 큰 치즈 덩어리를 더 효율적으로 보급할 방법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943년 치즈를 완벽하게 가루 형태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이 남아도는 치즈 가루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프리토레이라는 회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고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치토스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발명품이 단지 치토스 하나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탈수 치즈 가루는 오늘날 우리가 먹는 수많은 가공식품의 핵심 재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박스에 든 마카로니 앤 치즈, 또 그 물고기 모양 크래커 골드피쉬까지 말 그대로 현대 스낵 상업의 초석을 다진 셈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건 무기나 전략만이 아닙니다. 병사들의 사기와 에너지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도 승패를 가르는 정말 결정적인 요소거든요. 바로 여기서 달콤한 간식이 등장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M&Ms는 손에서는 녹지 않고 입에서만 녹는다는 그 유명한 슬로건처럼 더운 전장에서도 병사들이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미군이 M&Ms의 첫 번째 고객이었어요. 반면에 허쉬가 만든 군용 초콜릿바는 즐거움보다는 철저하게 기능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맛은 정말 끔찍했다고들 하지만 위급 상황에서 병사들에게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은 아주 톡톡히 해냈죠. 그 기능에 얼마나 집중했는지는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1941년부터 44년까지 허쉬가 해외로 보낸 군용보급용 바의 개수인데요. 무려 2억 5천만 개입니다. 2억 5천만 개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지금까지 저희가 몇 가지 개별적인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군사식품과학과 우리가 이용하는 소비자 시장 사이에는 아주 체계적인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식품 역사가인 아나스타시아 마르크스 대 살세도의 이 말에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일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 식품 산업이 발전해야 혹시 모를 비상시에 군이 필요한 식량을 더 쉽고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정말 우리 식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됐던 냉동 오렌지 주스는 전제무의 미닛메이드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왔고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부드럽고 오래가는 식빵 있죠? 그것도 군에 굳지 않는 빵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심지어 맥도날드의 맥립이나 맥너겟에 사용되는 재구성육 기술 역시 1960년대 군 연구소에서 시작된 겁니다. 정말 끝이 없죠? 그럼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다음번에 여러분이 식료품점을 걷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게 될까요? 아마 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보였던 그 진열대가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모든 통로마다 생존과 효율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논리에 따라 설계된 군사혁신의 거대한 유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먹고 있는 음식들. 이 음식들은 과연 처음부터 우리의 편안한 부엌을 위해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그 시작이 혹독한 전장을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